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4살 터울, 우리 지지할 때부터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게 저기 지장간 할 때도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범, 말, 개가 무리를 지어서 화국을 만드는데 지장간 범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병, 갑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는 병, 기, 정이 있다고 했어요. 기는 왜 있다고 했죠? 너무 양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극단을 막아주는 작용을 해서 기토가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 술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신정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죠? 다 화를 만드는 동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기, 정기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새록새록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장간도 삼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운성을 했었어요. 12운성. 자, 이거는 저번 주에 했으니까 좀 더 기억 잘 나시겠죠. 자, 해,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돌아갈 때, 자, 인호술이다. 즉, 태양이 돌아가는 걸 보자라는 거예요. 자정을 넘어서면서부터 태양은 우리 쪽으로 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정오를 지나면서 태양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걸 시간적으로 본다면, 자, 자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그 다음에 축신은 3시. 그죠? 인신은 5시. 그 다음에 묘신은 7시, 진시는 9시, 사시는 11시, 오시는 낮 1시. 그죠? 미시는 3시, 5시, 7시, 9시, 11시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자, 원래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시계가 어디 기준이냐면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일본 동경은 우리보다 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차를 고려한다면 우리 한국은 약 20분에서 25분 뒤에 해가 떠요. 그렇게 봤을 때, 자,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에는 태양이 어디에서 뜨죠? 몇 시에 뜨죠? 그때 꿈나라라서. 자, 인시 말에 뜬다고 했어요. 인시 말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장생. 그죠? 그 다음에 오시는 그 태양의 기운이 가장 힘을 왕성하게 발휘하는 단계라고 해서 제왕이라고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술시에 해가 지죠. 네. 그러면서 여기를 우리가 묘지라고 설명을 붙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양. 이렇게 해가 뜨고 진다라는 게 12운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자, 인과 오와 수를 궤도로 해서 장생, 제왕, 묘지가 하나의 화국을 이루는 설명이죠. 요게 삼합이라는 거예요, 삼합. 나중에 이제 12신살 배우시면 여기에 뜻을 부여합니다. 자, 인을 우리가 지살이라고 하고, 묘를 년살이라고 하고, 진을 월살이라고 하고, 살을 망신살이라고 하고, 오를 이게 장성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를 반한살이라고 하고, 신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유를 육해살이라고 하고, 수를 화계살이라고 하고, 해를 겁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를 제살이라고 하고 축을 천살이라고 배워요. 자, 뭔가 인이라는 게 지시할 이런 것도 뭔가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의미하고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제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기운을 가장 왕성하게 들으는 거잖아요. 이 장성 이게 장군 장자예요. 장군이 자기의 힘을 가장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성을 점령하듯이. 그렇게 해서 가장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묘지를 화기라고 하는데, 자, 이 술이라는 게 개가 저기 말처럼 망아지 마냥 뛰댕깁니까? 아니면 집에 가만히 잘 지킵니까? 집 지키는 게 그러니까 병 걸린 개 빼고는 다 집 지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기, 불씨를 갖다가 지키는 작용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계가 이제 덮다라는 의미예요. 포장한다. 그렇게 포장해서 겨울의 기운을 잘 이겨내야 다시 불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포장하고 덮는 작용을 하는 게 화계작용이란 말이죠. 즉 12신살도 보니까 이게 뭐가 삼합하고 그대로 통한다는 게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옛 책에서는 여기 역마육회 화계를 뭐로서 설명을 해놨냐면 삼재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삼재. 그냥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재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12신살이라는 게 12지지 곱하기 12개 하면은 원래 개수는 144개예요. 자, 이거를 외우는 순간 저도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룹, 인옷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144 나누기 3을 하면 몇 개 나오죠? 48개 나오거든요. 암산이 안 되십니까? 48개 나와요, 48개. 근데 이것도 12단계로 그냥 바로 무리 지어서 보시면 간단하게 암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12신살도 뭔가 삼합하고 연관이 있고 12운성도 삼합과 연관이 있고 지장간도 삼합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것만 일단 깨치시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방합은 가족의 합이라고 설명드렸죠. 가족의 합. 근데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왜 하죠?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의 합이 예를 들어서 명예라든지 경제적인 수반을 동반할 때는 크게 좋은 길작용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명 요게 예를 들자면 고스톱하고 같다는 거예요. 고스톱. 눈만 뜨면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호수는 빨간 화투를 치는 것이고 해묘미는 파란 화투, 신자지는 검정 화투, 사유측은 하얀 화투를 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화라는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즉 펼쳐내고 가장 왕성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포장하는 작용이 하나로 묶여 무리 지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념해 보실 게 뭐냐면 아까 방합은 위험할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 때리러 온다? 똘똘 뭉치는 작용이 강화되어 있죠. 근데 요 삼합은 누가 때리러 온다? 그럼 다 도망가는 작용이 강한 거예요. 즉, 충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흩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하고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자 내에 신자가 있는데 인이 왔다. 이렇게 하면 반대의 것은 충의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얘는 예를 들어서 뭐 무일주라고 합시다. 무일주 같으면 이 사람이 뭔가 이거는 식신이 되죠. 그리고 정제가 되죠. 뭔가 자기가 만들어서 재물을 만드는 수단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 인이 와서 얘를 땅 때리니까 원숭이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서 쥐한테 가서 너 원숭이하고 친한 놈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쥐는 뭐예요? 아닙니다. 저는 해자축에 친한 놈입니다. 우리 집 족보는 해자축에 있었습니다. 저기 얘는 신유술 금간에 아닙니까? 저는 수간입니다. 이러면서 전혀 모른 척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은 흐르죠. 요게 싹 이 눈이 지나가면 다시 또 저것들이 뭉쳐가지고 오늘도 핫터 쳐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뭉쳐서 자기의 활동성을 펼쳐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이 오면 잘 흩어지든지 깨어지는 작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삼합이 제일 팔자를 보실 때 아까 12운성도 그렇고 지장간도 그렇고 또 12신살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목적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인 목적이 같다. 그 다음 여담으로 보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자식하고 이런 거 같이 사는 것들 있죠. 자식과의 조화도 같이 사느냐 아니면 떨어져 사느냐 이런 것들도 다 삼합에서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옷을 띠란 말이에요. 제가 범띠고 마누라가 말띠라고 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쥐띠 자식을 낳았다. 이럴 경우에는 한 집안에서 동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띠고 와이프가 말띠고 자식이 개띠면 한 집안 동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신자진생이 오면 나와 궤도가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단 같이 살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기초반에는 한 가지만 해드리는데 여기는 특별반이라서 두 가지 케이스를 해드릴게요. 자, 아기가 어렸을 때 장성한 나이가 아니죠. 그 보통 장성한 나이를 17세, 18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애가 아빠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빠가 그냥 부양을 해줄 때, 자기가 한쪽에서 얻어먹고 지낼 때는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같은 장소에 동거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요걸 반대로 생각하면 자식이 장성해서 기운 폈을 때 아빠 엄마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때, 병중이거나 이럴 때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아빠가 경제 활동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한 한쪽의 부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일 때는 동거의 조건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도 잘 나가고 자식도 20세 이상이 돼서 자기의 활동 분야를 개척해 나갈 때는 필시 즉 화와 수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소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소 관계. 아빠 내가 잘 나가는데 자식이 잘 나가려 하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떨어져 지낸다. 그러니까 역학에서 없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없다. 내 팔자에 없다. 즉 이 개념은 뭐냐면은 안 보인다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있는데 안 보이면 없는 거랑 진배없거든요. 그런 말은 즉슨 뭐냐면 떨어져 보내면 만약에 얘도 잘 나가는데 나도 잘 나가야 된다 했을 때는 같은 나이가 됐을 때는 만약에 자식이 잘 나가게 되면 아빠가인 내가 잘 안 돼요. 일이 막 안 풀려요. 왜? 여름에 겨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겨울에는 여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소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자식이 잘 나가야 되는데도 잘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방법은 떨어져 지내는 것, 일찍 분가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해묘미 같은 경우에 저기 제가 해드렸나요? 이게 신분론 기억나십니까? 예, 상위 그룹.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돼지, 토끼, 양띠예요. 그런데 자식을 범말, 개띠를 낳았어요. 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상전으로 모셔야 되지. 그렇지. 예. 형님격을 낳은 거예요. 형님격.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걔 뒷감당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는 큰 소리를 다 치는 거예요. 아빠 돈. 아빠 내 학원 가게 보내줘. 나 과외 200만 원짜리 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키울 때 힘들겠다, 안 힘들겠다? 예. 뼈가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러면 또 내가 뭐라 하면은 대들겠다, 안 대들겠다? 팍팍 대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떡 찌어 박으려고 하면 얘 댐비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복량은 또 얘들이 잘해요. 왜 복량을 잘할까요? 모르겠어요. 자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님, 부모님 복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돼지, 토끼, 양띠인데 신자, 진생 자식을 낳았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쁨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위 상위 그룹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부장이에요. 부장이면 자식은 부장 이상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발복은 오히려 여기가 더 잘 되고, 대신에 내보다 낮은 그룹을 놓게 되면 내한테 말은 잘 듣고, 이놈아 이리 오너라 하면 네 아바마마 이렇게 하는데 왠지 나보다 안쓰러워진다는 거예요. 많이 보듬어 줘야 되고, 말은 잘 듣지만 발보고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겠어요?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부부띠에서도 그대로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돼지띠가 내고 만약에 와이프가 토끼띠라고 한다면 방향이 어때요? 예, 띠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유할 때 가장 기운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으로 가자 이러면은 와이프도 좋아 우리 이번 휴가 산으로 가. 그 다음에 바다로 갈까? 좋아 우리 바다로 가. 이렇게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범띠인데 쥐띠 마누라를 얻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가철에도 바로 표가 납니다. 야 우리 산으로 가자. 와이프 아니 바다. 그죠? 아 그래 바다 가자. 그러니까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산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잘 안 맞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케이스로 결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해요. 왜? 방향성이 전혀 반대니까. 그런데 이런 궁합도 조화도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띠가 남자고 쥐띠가 여자다. 그럼 자식을 돼지, 토끼, 양띠로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죠? 중매자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누구 편 많이 들어주겠다? 아빠 편. 이런 식으로 해서 중매자 역할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 인연도 길게 가져가게 하는 작용을 해요. 길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이렇게 4살 터울이 사회적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제일 좋고, 만약에 또 그런 궁합이 아닌 경우가 또 많아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반대될 때는 가운데, 즉 남자 아래 그룹으로 자식의 띠를 배정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범띠고 여자가 예를 들어서 토끼띠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남자가 신분적으로 높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리드하는 대로 끌려서 가정이 좀 화평해요. 자, 남자가 뭐라 하면 여자가 대들 수 있다 없다? 예.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요게 뒤바뀌었다. 범이 여자고 토끼가 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프가 신분적으로 더 높죠. 예? 그러니까 여자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것도 이래라고 했나? 이제 그런 답답함을 많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살면 보통 10년 살면 가슴 치고 후회하고 15년을 살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막 이런 케이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신분론으로서 이것도 거의 삼합에서 그냥 파생되어 나온 원리거든요. 간단하지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팔자의 명조가 우리가 좌표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게 년, 월, 일, 시가 있다면 자, 요게 나라는 개념이죠. 자, 여기가 배우자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요 기둥을 자식으로 봐요. 자, 요거를 부모, 형제로 보고 요거는 윗선대, 조상으로 보죠. 자, 요렇게 좌편을 쪼개는데 자, 요런 궤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이면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삼합의 관계가 연결될 때 자식이 동거하기가 쉽고 자, 요러면 어떻게 되겠다? 동거가 어렵다. 꼭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좌표론 기준이고 육친에 따라서 그 궤도가 맞을 경우에도 동거의 조건은 되기는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하나 더 해드릴까요? 서비스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유라고 쳐요. 근데 자식의 궁에 자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많이 나오냐면 자식이 때를 써가지고 유산상 두고 빨리 받아가요. 왜? 신분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보다 윗그룹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아랫그룹을 이어지면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관계로 더 가요. 이건 여담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삼합은 이제 사회적인 합으로 많이 쓰여지더라.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삼재법 나오죠, 삼재법. 인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마, 육해, 화계살이 신유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삼재라고 합니다. 사유축은 해자축이 삼재가 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묘지로 12운성상으로 우리가 묘지로 배웠죠. 묘지. 예. 묘지 그룹을 갖다가 방학 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술이니까 신유술, 축이니까 해자축, 진이니까 인묘진, 미니까 사오미. 자, 요것은 삼재가 된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12신사를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자, 요게 진으로 왔을 때, 자, 불이 요때 어떻게 자기의 기운을 가장 활발하게 드러내었죠. 예, 드러내었다가 우리가 12운성으로만 그냥 간단히 해드릴게요. 제왕, 그 다음에 여기가 쇠, 그 다음에 병사묘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운이 어떻게 병들고, 그죠? 거의 죽음 직전에 가고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활동성을 펼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못 펼치는 구간이에요. 예.
뭔가 주변 여건이 내가 뭔가 역동적으로 활동성을 펼치기에는 불안한 기운이 조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서 삼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삼재, 날삼재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재에는 주도권이 내한테 잘 없는 거예요. 자, 인호술 기준으로 했을 때 신은 얘는 어느 궤도를 달려요? 신자진이죠. 이미 궤도가 틀리잖아요. 주인공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것도 어떻게 사유축을 하고 좌우묘유는 제왕지 그룹이잖아요. 가을이 이제 나는 대왕인데 이거는 한물간 태역이란 말이에요. 신사자왕이 출연하였으니 나는 어떻게 된다? 깨갱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내 자체가 그렇죠?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싹 무덤에 들어가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운을 펼칠 수 있다 없다? 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삼재가 꼭 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쪽에서는 대삼재, 소삼재로 막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가 더 잘 쓰이느냐면 예를 들어서 팔자 내에 재성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식상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관한 삼재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니까 신유술은 인호술 그룹이 삼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를 잘 쓰는 팔자인데 그 재가 인이라든지 오라든지 술이 되어 있다면 자, 요런 글자들이 뭐를 만났다? 삼재를 만났으니 내 재물 활동이 활발하겠다 아니면은 어렵겠다. 예. 이렇게 확정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관이라면 내 관이 인, 오, 술일 때 자, 이 관이 신유술을 만나니 활동성이 펼쳐진다, 줄어든다? 회사 생활도 힘들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저처럼 떠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식신을 갖다가 활발하게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범을 쓰잖아요, 범. 제가 범을 쓰거든요. 이민일주라서. 인호술이, 즉, 내 식신이 삼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식신, 이게 보면은 원래 임일주가 신유술 해자축에 골병 많이 들거든요. 미년부터 골병 들어요, 미년부터. 미신유술 해자축. 신유술 딱 볼 때 보통 분들은 경신일주가 제일 힘들겠지요. 그러게. 비겁이 왔으니까. 근데 오히려 임계일주가 제일 힘들어요. 왜? 특히 임일주가 힘든데, 임일주의 식상은 뭐로 쓰죠? 즉, 인과 묘로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식신을 주로 많이 긍정적인 별로 보니까 식신의 흐름으로 보면 민년에 어떻게 되죠? 임묘, 절직, 태지. 깝깝하겠다, 안 깝깝하겠다? 손발 묶인 채로. 삼재는 시구에서 병사묘에 해당되는 네네. 자리다. 네네. 병사묘인데, 그게 이제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역마, 육회, 화계 자리를 삼재라고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근데 그게 12운성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따로따로 배워서 다 따로 아시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 지장간도 그거고, 삼합이고, 12운석도 삼합이고, 나중에 보니까 12신살도 삼합이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어져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삼재를 오히려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죠. 보통 요때죠. 사지. 요때가 제일 안 좋고, 만약에 안 좋은 순으로 친다면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뭐 1, 2, 3의 순으로 갈 거예요. 역마가 왜 안 좋다? 예? 역마가 왜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마를 해석할 때는 그냥 뭐 네네네네. 활동적이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게 삼재식으로 안 좋다 식으로 이렇게 해석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경향성으로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그래서 요즘, 역마를 요즘은 더 통신으로 많이 쓰거든요, 통신. 과거에 민심이 유순했을 때, 농 갈고 밥 갈고 이래가지고, 그죠?
마패 안에 들고 어명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느껴주죠. 누구 옮겨라 어명이다 이러면 다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 진짜가 한번 알아보고 이거 보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옮긴다라는 거예요. 잘.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어디에 많이 오냐면 지살 이럴 때 잘 자기가 옮겨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냥 개척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민심이 유순했을 때 역마에 잘 옮겼는데 요즘은 안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요때 옮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때 옮겨야 어떻게든 요때 내가 포장을 잘해서 잘 넘겨가는데 요때 안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는 뭐하고 무리지어요? 제살과 무리지죠. 제살은 일명 다른 말로 수옥살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초작용이 역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안 옮기면 요때라도 옮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기운이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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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삼재는 하여튼 요 구간을 보고 삼재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육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 인계일주가 요때 완전히 개구리 되어 있습니다. 몸 안 좋고요. 건강 불안해.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피를 많이 보고 다행히 그나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약간의 진급 상승은 있어요. 왜? 인성이 왔으니 결제권이 주어졌으니까 약간의 임금 상승은 있는데 이 사람은 볼 때 병이든 정이든 이때 힘을 쓰는 구간이 아니다. 그죠? 삼재 들어갔죠? 재물은 돈 되겠다 안 되겠다? 돈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비겁이 오잖아요. 근데 경신일주는 왜 괜찮냐면, 자, 요 때는 뭔가 인성이라서 그렇다 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재성이 되는 간목이 들어가니까 또 힘들겠다 치더라도, 자, 신에서 뭐가 장생하죠? 임수가 장생하잖아요. 뭐가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서라도 활동성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계일주는 어떻게 돼요? 활동성이 그대로 다 접히죠. 12운성 배우시면 그냥 유년 적어놓으면 쫙 나와요. 자, 그럼 5분만 쉬었다가 저 육합 하도록 하겠습니다.